소설 작가 윤은희, 성우 변혜수. 지난 이야기. 30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귀촌한 부부. 남편 라규채 씨는 오랫동안 꿈꾸던 나만의 정원을 만들고 아내 박성자 씨는 카페에서 다양한 전통차를 직접 만든다. 안녕. 친구들의 방문으로 사랑이 꽃피는 정원. 아이고,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원을 통해 마음 부자, 사람 부자가 되다. 타이틀, 정원을 만들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2부, 귀촌 10년차 부부, 라규채, 박성자. 30년의 공직생활 끝, 고향으로 귀촌한 라규채 씨 부부. 담양군. 늘 부지런한 부부지만 오늘은 특히 더 바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내레이션 김기현. 여기다가 된장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면 네. 간장 된장을 꼭 담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그 지인들 오면 이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나눠 먹으려고 사실은 저희가 둘이 이렇게 지금 11개 담갔거든요. 이 메주를. 네. 근데 둘이는 너무 무거워.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한 게 아니고 나눠 먹으려고. 당신이 빡빡.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규채 씨가 손으로 메주를 으깨 버무린다. 어떻게? 그냥 이렇게? 네, 내가 할게요. 내가 잘해 이거. 아니 허리 아프니까 내가 좀 할게. 내가 허리가 당신보다 작잖아. 아이고 저렇게 잘해요. 우리 남편은 일을 저렇게 잘해요. 자연과 더불어 살다 보면 나누며 사는 법을 알게 됩니다. 직접 담근 된장, 간장을 받고 기뻐할 친구들을 생각하니 고된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전남 담양읍 중로관. 중요한 일도 끝냈겠다. 규채 씨가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 찾은 곳이 있습니다. 하늘 높이 쭉쭉 뻗은 대나무가 장관을 이루는 대나무 숲. 규채 씨가 카메라를 어깨에 걸치고 걸어온다. 사실 규채 씨는 대나무를 찍는 사진작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렌즈가 향한 곳은 하늘? 작가만의 독특한 시선이 있나 본데요. 뭘 찍으시길래 이렇게 시선이? 바람을 찍고 있습니다. 바람이요? 네. 대나무에 부는 바람. 네. 근데 바람은 형차가 없어서 바람을 어떻게 찍어요? 바람은 질량과 중량이 없잖아요. 그러지만은 하나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다른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로 인해서 대숲이 흔들리는 장면. 그러니까 제가 주제로 삼고 있는 엠티네스 프로젝트. 불교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물질은 비어 있는 것이고 거꾸로 또 비어 있는 건 물질이다. 그래서 물질이 존재하고 있는 세계와 존재하지 않는 세계, 그 중간을 찍고 있거든요. 그러면 질량과 중량이 존재하지 않는 바람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대나무 숲을 바람을 일으키는 그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나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진은 달라지겠죠. 그것이 사진작가의 역할. 라규채 씨의 작품들. 마치 초점이 맞지 않은 것처럼 흐릿하게 표현함으로써 규채 씨는 대나무라는 소재를 통해 비움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촌 10년차 보통 64세.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또 보인 만큼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나무라는 하나의 주제 가지고 작업을 하지만은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냐, 또 내공이 어느 정도 쌓이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은 계속 발전되거든요. 그만큼 내가 완숙이 됐다. 결정적으로 완숙이란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무르익어 가는 거잖아요, 내공이. 그것은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함으로써 그것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그 단계거든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무한정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내 발전에 연계되는 것이죠. 규채 씨의 세 번째 인생, 사진 작가의 삶입니다. 집 옆에 자리한 작업실. 오, 도인이 왔구나. 응? 어서 와. 응. 어서 와. 응. 들어와. 오늘 또 손님들이 많으시네요.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제 작업실에서 제 제자들 담양군청을 중심으로 네. 이렇게 이런 동아리가 있거든요. 사진 동아리가 축창사진회라고. 그래서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고 또 사진 수업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규채 씨의 작업실에 다들 모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초점이 잘 맞은 사진이거든요. 이거 태수. 그런데 다른 사진을 보면은 이런 사진은 거의 초점이 안 맞아 있죠. 그러면 나는 뭘 표현했냐, 이것을 대나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내가 추구하는 공 시리즈, 비움 시리즈,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세히 보면 대나무가 없죠. 그러지만은 없지만은 또 없는 것 같으면서도 존재하잖아요, 대나무가.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그 공 시리즈, 그걸 표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생화를 찍으면서 사진의 세계에 발을 들였던 규채 씨는 대학원에 진학해 사진을 공부하며 그 깊이를 더했습니다. 개인전만 16번. 올해 8월에도 뉴욕에서 전시회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자신이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또 다른 기쁨과 보람. 그렇게 사진에 대한 열정과 함께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실록이 가득한 마을에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있다. 정원 일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 일을 만들어서 하자면 끝이 없는데요. 이게 시멘트기와 같으면 그렇지 않는데 옛날 전통 흙기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 오면은 녹아가지고 스며들어서 또 겨울에 밤에는 얼어버리거든요. 그리고 해배가 뜨면 또 녹고 그런 과정에서 이거 깨져요. 그래서 이건 영구적이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영구적으로 저희가 죽을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2세들한테 물려 줄 때도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돌로 쌀 겁니다. 규채 씨가 화단의 흙기와를 제거한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일이 열심히 하진 않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결국 이 일을 벌였는데요. 그냥 버려지는 쓸모없는 돌덩이도 이곳에서는 모두 유용한 쓰임새가 있습니다. 틈틈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길거리 또 돌이 버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길거리 예초 작업할 때 잘못하면 칼날 때문에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도로 안전을 위해서도 치워주면 좋고, 저는 그걸 갖다 조경에 석축으면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그럽니다. 제가 우리 남편한테 아이고 당신은 돌 거지라고 그랬어요. 돌만 보면 좋으니까. 돌 거지. 돈만 있으면 그동안 주워서 모아놓죠. 언제 쓸지 모르니까 갖고 가지. 가져가요? 울퉁불퉁 제멋대로 생긴 돌들이지만 이렇게 세워두면 또 나름 운치가 생깁니다. 정성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정원의 모습이 달라지니 결국 또 부지런을 떨 수밖에 없는데요. 나무도 혼자 심고 돌도 혼자 싸고, 근데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게 더 내 뜻대로 그렇게 디자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만족스럽죠. 제가 원한 방향으로 이걸 할 수 있으니까. 남한테 맡겨갖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예쁠 수도 있지만은 또 내 나름대로 직접 하니까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렇죠.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욱 유배 생활처럼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내 선택, 쉬는 것도 물론 내 마음이죠. 아, 오늘은 작업 끝. 너무 일을 많이 몸살 나이는 내려야지. 박수. 하루 더 하면 안 돼. 멋져. 돌 울타리로 바꿔놓은 하단에 대나무가 하늘로 곱게 뻗어 있다. 나 꽃사 갖고 올게. 처음 귀촌했을 때는 도시에서 생활할 때처럼 대형 마트에 가곤 했습니다. 차에 타는 라규채 씨. 이제는 쇼핑하러 다니는 일도 별로 없는데요.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조금 멀리 나갈 일이 있다 하면 대부분이 꽃을 사러 나갈 때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에? 사랑초 있죠? 사랑초 3개, 공간이 좀 비어. 땅 3개 남았네. 4개 있어. 저기 한다. 4개? 4개 다 갖고 가면 어떤 일을 잘 하려면 좋아하는 게 먼저라죠. 2,500여 개의 수종 이름을 알 정도로 좋아하니 꽃시장에 오면 그저 신이 납니다. 네, 저보다 더 좋아하시고 하는 나보다 더 많이 아시고 제가 배워요. 한 번씩. 설명이 쉽게 말하면 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가 없는 사람. 그렇게 알으시면 돼요. 정원이 좋은 이유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꽃들 덕에 정원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고맙습니다. 가셨죠. 점심 잡수시고 쉬세요. 예, 내가 많이 받으십시오. 시계를 오면 전화 드릴게요. 예, 그래요. 네. 한번 놀러 오셔. 예. 그래도 이제 가야지. 예. 나 이달 지나고 나면. 그래. 가고, 예. 갈게요. 예, 예. 주말 오후 제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자 손녀가 신나게 달려온다. 우리 강아지 들어온다. 어이구, 강아지 좋아. 준원이 얼마나 컸어? 할아버지 따르겠네. 어디? 2년 그면 할아버지 키 넘겠다. 이야, 많이 컸네. 네, 사이가요. 딸은 서울 갔는데 차를 잘못다 좀 늦은데요. 자, 꽃 심으러 가자. 어이쿠. 자. 할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자연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한 일인지요. 어른들에게는 노동이 될지 몰라도 아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놀이가 되죠. 흙을 만지고 흙냄새를 맡고 자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확실히 마음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해봐가지고 요령도 있고 힘도 세요. 생각보다 힘이 세요. 할아버지 여기 어이구, 강아지 가져왔어? 네. 어. 하나 뺐어요. 아직 여물지 않은 손이지만 힘을 쓸 때와 뺄 때를 아는 아이들. 열심히 흙을 파다가도 가녀린 꽃줄기는 살살 만지죠. 나보다 연약한 존재를 돌보는 마음을 자연에서 배웁니다. 사위 장양주. 아무래도 이제 좋아하죠. 특히 저희 집은 이제 양가 부모님이 다 시골에 계셔서요. 그래서 애들이 가면 항상 가장 즐거운 거는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항상 이제 뛰지 말아라가 이제 버릇처럼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애들이 이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으니까 좋아하고요. 특히 저도 어렸을 때 그 시골이 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시골에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골에 있는 이제 친구들을 좀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런 데 와가지고 좀 힐링도 많이 되고요.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고기 파티는 빼놓을 수 없죠. 아름다운 정원에서 먹는 고기는 더욱 맛있을 테고요. 때마침 잠시 늦어졌던 엄마도 도착. 겨우 몇 시간 떨어져 있었는데도 아이들은 엄마가 그리웠나 봅니다. 노릇노릇 고기는 맛있게 익고 가족 간의 정은 더욱 깊어지는 시간.
푸른 잔디 위에서 신이 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행복이란 참 별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제 도시 살 때는 제가 일례로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환절기 때는 거의 그냥 인사불성,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제가 이제 그 전통 찻집을 했을 때도 어느 경우는 아예 이제 출근을 했는데 오픈을 못 시켰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네,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고요. 네, 뭐 시기적으로는 아이들도 다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또 덤이고 그래서 그 여유로움이 저를 많이 행복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기촌에서 이렇게 꽃과 수목과 그리고 산천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 의식이 없어져요.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이 자연스럽게 발동이 되더라고요. 더불어 산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웃 동물들과도 또 식물도 마찬가지죠. 조그마한 뭐 쓰레기라도 이걸 퇴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정원에다 한쪽에다 버려놓으면 거기서 또 발효돼 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또 내가 가꾸고 좋아하는 화초의 거름이 되고 그러면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고 그럼 내가 즐겁고 그게 순환이죠. 자연 섭리고 그러니까 경쟁이 없어지고 여유로워지죠. 행복을 이루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소망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수단을 확장하는 건데요. 라교체 박성자 부부는 그 두 가지 방법을 현명하게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나만의 작은 정원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기준과는 다를지 몰라도 우리는 부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